경신년에 그 참혹한 그 일을 겪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부만큼 세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자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이제 대동법 덕분입니다. 이런 말을 해야 자, 이번 시간에는 뭐 조선조 사상 최대의 그 재해라고 할 수 있는 현종 11년 12년 그때가 이제 경술년과 신해년이기 때문에 두 해를 묶어가지고 경신대기근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요 두 해에 발생한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약 350년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요때가 이제 조선왕조 역사상 가장 이제 참혹한 자연재해와 대기근이 발생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지만 지금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가 그 소빙하기였기 때문에 그런 소빙하 현상이 이제 각지에서 발생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고 이 당시 대기근이 조선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도 특히 만주, 산동반도 이런 쪽에서도 같이 발생했던 이제 그런 기근입니다. 그런데 이때 현종 11년, 12년에는 그 재해가 몰려오는데 지금 우리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이제 휘청휘청 되고 있는 건데요. 현종 11년, 12년에는 무려 이제 8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8가지가. 그러니까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이제 함께 몰려왔는데 첫째 뭐냐면 자연재해는 처음에는 이제 한해 그러니까 가뭄이 왔고 그다음에 가뭄이 그칠 만하니까 수해 홍수가 또 엄청 와요. 그러니까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것까지는 좋은데 단비가 그다음에 홍수로 변해 가지고 한해에서 그 수해로 연결되고 그러더니 또 벼가 익을 만하면 풍해 또 엄청난 바람이 태풍이 불어 가지고 그 곡식을 다 망치고 여기에다가 그 냉해는 뭐냐면 뭐 초여름이나 이런 때인데 그 아주 추워가지고 그 우박이 떨어지는 건데 심지어는 오리할 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어린아이가 맞아 죽었다라고 할 정도의 이제 거대한 우박들이 막 우수수 여기저기 이제 떨어진 겁니다. 이런 냉해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충해 이 벌레들이 온갖 곡식을 다 갉아먹는 이제 충해가 발생해가지고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충해하는 이 5개의 자연재해 5제가 한꺼번에 그 순서에 따라서 막 밀어 닥친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혹한이 와가지고 겨울 오니까 또 이제 엄청 추운 혹한이 와서 6제가 됐는데 6제 위에 이제 전염병이 2개가 도는데 그 전염병 2개가 하나는 그 인간 전염병 그리고 또 하나는 가축 전염병. 이제 가축 전염병은 주로 이제 그 소 전염병이 이제 조선 시대에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 전염병과 가축 전염병까지 이제 한꺼번에 닥치는 그 8제가 이제 그 나라를 휩쓸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우리가 말하자면 인간 전염병 하나의 일부 발생했는데도 지금 온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들썩들썩한데 이렇게 8개 8제가 한꺼번에 닥쳤으니까 그럼 350년 전에 우리 선조들 입장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이제 당황하고 전전긍긍했을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식량 걱정은 없는 상태에서 그 인간 전염병 하나가 이제 도는 것인데요. 이때는 계속 뭐 이때 딱 현종 11년, 12년 요때만 이제 그 흉년이 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계속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요때 현종 11년, 12년에는 그 흉년 든 위에 8제가 한꺼번에 이제 덮친 거니까 일단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먹을 게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도둑질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어떤 기록을 보면은 어느 뭐 경상도 선천인가 어디에서
자기 10살 난 애가 이웃집 그 물건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아무리 배고파도 우리가 남의 걸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 사람이 이제 뭐 사흘 굶어서 도둑 안 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배고프니까 이제 도둑질에 나서 가지고 뭐 이제 밭주인 뭐 논주인이 있으면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논주인을 묶어 놓고 곡식을 다 이제 걷어갔다라고 하는 뭐 그런 기록들이 이제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뭐 옷도 없고 하니까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염의 그 수의를 벗겨가서 입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무덤을 파헤치는 걸 발총이라고 하는데, 조선의 이제 형법 역할을 하는 대명률에는 이 발총을 하면은 교수형 목매달아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이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걸 굳이 이제 대명률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걸 아주 극도로 금기시했기 때문에 그 무덤 파헤치는 것이 없었어요. 이게 전부 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소위 발굴이란 명목으로 여기저기 이제 그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일본으로 이제 화차로 실어가고 그 이후로 도굴꾼들이 많이 나타났지, 원래 우리 전통 조선 말기까지도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건 곧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큰 불행이 닥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무덤을 파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이제 하도 배고프니까 어떤 일까지 발생했냐면, 그 금산, 그 당시는 이제 전라도였고 지금 충청도 이제 논산 지역인데, 금산에서 이 쥐눌수에서 이제 죽을 나눠줘서 죽을 먹었는데 남편이 죽을 먹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죽을 다 먹고 난 다음에야 곡을 했다라고 이제 그 보고를 할 정도로 아주 이제 기근이 극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이 결국 이제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은 이제 관청 물건 손대는 걸, 남의 물건 뭐 도둑질하는 것도 아주 극도로 꺼렸던 그 도덕적인 그 백성들이었는데, 관청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함경도 길주에 사는 백성 150명이 그 관청을 습격해 가지고 그 곡식 350석을 갖다가 다 이제 나누어 가졌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곡식을 나눠 가지고 이름을 다 써서 거기다 붙여 놨어요. 누가 얼마 갖고 누가 다 이제 2말씩 다 나누어 가졌는데, 우리가 다 가져갔다, 나중에 그 기근이 풀리면 농사 져 가지고 갚겠다라고 하는 걸 붙여 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관청을 털은 거니까 이게 죄에 해당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인데, 이걸 갖다 이제 다 이 털린 그 길주 관하에서는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주청하니까 이제 중앙에서 이거는 관청의 잘못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볍게 처벌을 했다는 뭐 그런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산에서는 이 덕유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이 끝났으니까, 조선왕조 끝났으니까 이제 세왕조를 개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봉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움직임들은 관련자 35명을 전부 다 이제 사형시켰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제 왕조 자체를 이 기근을 이용해 가지고, 기근이나 전염병을 이용해서 왕조 자체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는 아주 강하게 이제 대처를 했지만, 그렇지 않고 배가 고파 가지고 관청 곡식을 털은 이런 행위들은 아주 이제 관대하게 이제 처벌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종실록에 보면은 현종이 이제 제위 12년 6월 달에 서울에서만 아사했거나 이제 배가 고파 죽었거나 병사한 사람 숫자가 1,460명이고, 각도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 17,500명쯤 된다는 그런 이제 실록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이제 인구를 대략 한 600만 명 정도로 보는데 그중에 이제 17,000여 명이 죽었으니까 대단히 많은 숫자가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진율청은 사실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만 설치하는 임시관청인데, 그래서 진율청을 이때는 상시관청으로 바꿔가지고 상시관청으로 바꿔서 이제 계속 이제 진울소에서 배고픈 백성들에게 이 죽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활인서 이런 쪽에서 또 이제 산하 활인서 이런 쪽에서 음식을 주고, 전염병 걸린 사람들은 이제 치료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우리가 조선 사람들 사대부들이 어떤 형태로 이제 정치했나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중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배고프지만 진열소에 나와가지고 활인소에 나와가지고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대부가 부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대부가 부녀자들은 암만 배고프다 그래서 진율소에 가서 같이 이제 줄 서가지고 뭐 바가지나 그릇 들고 줄 서가지고 밥을 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배를 굶고 있는 사대부가 부녀자들을 따로 조사해서 그들은 직접 할인소에서 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제공하는 식으로 아주 섬세하게 이 계획을 짰습니다. 이런 점은 지금보다 훨씬 낫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금 이제 병이 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고향에 내려가야 되는데, 뭐, 고향 내려갈 동안 뭘 먹으면서 내려가겠어요. 그러니까 고향까지의 거리를 계산해가지고 곡식을 줘서 이 곡식을 가지고 먹으면서 내려가라라고 하는 그런 식의 아주, 비록 이제 가난해가지고 국가의 지원을 받지만 지원받는 사람들의 자존심까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아주 섬세한 복지 행정을 펼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무렵에 현종이 이제 영의정을 임명한 인물이 이제 허적인데, 허적은 남인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헌납으로 있던 윤경교라는 인물이 이제 막 상소를 올리는데, 이제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병으로 죽었다, 이제 이런 상소를 올립니다. 이 100만 명이 나중에 이제 이 상당히 과장된 숫자인데, 이런 상소를 올린 거는 당시 이제 이 서인 쪽에서 남인인 허적이 영의정으로 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의도 가지고 이 과장에서 부풀려 가지고 이제 상소를 올려서 영의정인 허적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심지어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나가는 와중에서도, 그래서 임금부터 전부 다 이 모든 신하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를 갖다가 전력 투구하는 와중에서도 이걸 당파 싸움의 소재로 상대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생각했던 일부 이제 몰지각한 신하들도 있었다는 거죠. 조선 임금들 중에서 후궁을 한 명도 두지 않은 유일한 임금이 바로 이 현종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현종 임금이 후궁을 두지 않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물론 이제 한번 후궁을 들으려고 하다가 당시 이제 영의정으로 있던 이제 정태화가 뭐 역관에 따라 한번 들으려고 했는데, 이 정태화가 이 여인이 알아보니까 딴 남자하고 과거에 뭐 이제 혼인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과거 전력을 밝히는 바람에 무산됐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요. 현종이 후궁을 한 명도 들이지 않은 이유 중에는 바로 공구수상하는, 지금 계속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전염병이 발생하는데 내가 후궁을 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유학 사대부 임금으로서의
그런 이제 처신도 아주 신중한 처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조선의 이런 이제 임금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일본은 이 당리당략을 우선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런 국가적 재난에는 온 모든 자기 역량과 국가 모든 역량을 이 자연재해와 전염병 퇴치에 이제 전념했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나중에 이제 경신대기군이 다 끝나고 나서 현종 14년에 이 사간으로 있던 이제 이무라는 사람이 조정에 올라와 가지고 현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경신년에 참혹한 그 일을 겪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동법 덕분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대동법은 뭐냐면 나중에 따로 뭐 주제 설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동법은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부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부만큼 세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자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이제 그런 법이 대동법인데, 이 대동법 실시를 두고 조선에서 각 당파들 사이에 이제 격렬한 정책 논쟁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이 대동법은 처음 광해군 주기년에 경기도에 시범 실시한 이후로 나중에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약 100년 정도가 걸렸는데, 이 농토가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농토가 많았던 양반 사대부들이 이 대동법의 확대를 격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동법의 경세가라고 부르는 잠고 김육 선생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계속 이제 확대 실시할 것을 주장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된 그런 법인데, 바로 사간 이무가 우리가 경신대기군을 겪으면서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대동법에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전염병이 돌고 하는 여기에서 근시안적으로 요거만 처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이 나라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 시스템을 갖다가 고칠 게 있으면 고치는 이제 그러한 정책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경신대기군을 극복한 우리 선조들에게 배워야 할 지혜가 아닌가, 교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